전주교도소 재소자가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교도관 4명을 고소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전주 시내버스가 1일 2교대제로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6천만 원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교도관 4명을 고소했습니다. 또 수갑을 너무 세게 조여서 심한 상처가 났지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37살 정모 씨는 지난달 5일 교도관 4명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교도관이 가만히 있는 정 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화가 난 정 씨가 창틀 사이로 교도관의 눈을 찌르자 갑자기 교도관 4명이 독방으로 한꺼번에 들이닥치더니 머리를 바닥에 찢고 발로 정 씨의 옆구리를 때렸다는 게 정 씨의 주장입니다. 정 씨 어머니는 지난달 13일 정 씨를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듣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턱 주위에 멍이 있었고 옆구리 양쪽에 멍이 있었고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을 안 했다면 애 상태도 몰랐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뭐 자기네들이 교도소 측에서 하는 대로 다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은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사흘 동안 정 씨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렸고 2주가 넘도록 수갑을 세게 조여 정 씨의 양 손목에는 염증이 심하게 났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아침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손목은 아직 딱지가 안 떨어지고 거기서 고름이 나온다고 아직 염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통풍기도 있다고.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서면 답변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정 씨의 상처는 자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이 일어난 독방에는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에게 밝힌 입장과는 달리 교도소 측은 정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보전 청구서에 대한 답변에서 CCTV가 있지만 내용은 보여줄 수 없다는 의미의 비공개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교도소 측은 취재진에게 정 씨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현재 정 씨는 왼발에 동상을 입고 손목의 염증도 다 낫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은 그대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근본 원인은 한 사람이 20시간 가까이 운전하는 근무 방식에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전북에서 처음으로 전주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서 1일 2교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4시부터 막차인 밤 10시까지 18시간 동안 시내버스 운전은 버스기사 1명이 맡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피로가 밀려와 순간 대응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퇴근 시간, 그때가 제일 졸리고 제일 힘들고 밀리고 그때가 제일 피곤할 때예요. 이런 상황에선 승객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승객들한테 절대 서비스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불친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일여객이 버스 90석대를 하루 2교대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버스노조의 투표에서 확정되면 2월부터 2교대가 시작됩니다. 2교대 도입에 따른 버스회사의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하반기에는 한두 곳 정도의 버스회사가 추가로 2교대를 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일 2교대 운행이 도입됨에 따라 버스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늘어나는 보조금의 명확한 산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의 기부자가 찾아왔습니다. 벌써 18해째인데 그동안 두고 간 돈은 이제 5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세미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이야기를 오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한바탕 소란스러워진 주민센터.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어디로? 뒤편에 있다는데요.
불이 나게 달려나가 보니 공원 한편에 작은 박스가 놓여 있고 안에 담긴 건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하는 편지 한 통과 돼지 저금통 그리고 돈다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하나 걸려왔고요. 40, 50대 정도 점잖으신 남자분께서 동사무소 뒤로 돌아가면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다. 그 말씀만 하시고는 제가 더 뭘 여쭙기 전에 그냥 끊으셨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큰 돈, 모두 6,020여만 원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분은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18해째, 올해 베푼 선행까지 더하니 5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천사님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선한 봉사를 이게 18년 동안이나 꾸준히 해오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돕는데 끈질기게 이어온 남모를 선행. 세미추위에 지친 고단한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덮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늘 전주에서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남성은 이혼 문제로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이 아파트 화단에서 42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 침대에 실는 모습을 보니까 제 한거하고 몸에 붕대 감은 거 그리고 막 신음소리 엄청 크게 나면서 차에 실려가는 걸 봤어요. A씨는 병원으로 향하는 119 구급 차량 안에서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A씨가 뛰어내린 아파트 6층 거실에서는 아내 37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쓴 걸로 추정되는 이혼 문제로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가정 문제로 이렇게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의 투신한 주장.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교육 분야입니다. 올해 전북 교육계는 교사와 학생의 자살, 교사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서남대에는 끝내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특성화고 현장 실습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전북교육청은 현장 실습 운영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3학년 때 전공이 많이 지금 전공 과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이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공을 좀 강화시키지 저는 차원에서 그걸 좀 늦춘 거죠. 장기간 이어져온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의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고 해당 교사는 사법 처리됐습니다. 손 만지고 허리 감싸고 있어요. 상황이 불쾌하죠. 그래서 피해 다녔죠. 저희 치마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다고 책상 위로 다 올라가라고 교복 입은 채로. 전북교육청은 전방위 감사를 벌여 부안여고 교직원 20명을 징계하고 세계학급을 줄이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교사와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의 자살은 지역 교육계에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듯한 교육청 태도에 유가족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학생인권센터에서 선생님을 자살로 몬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설립자 횡령과 파행적 학사 운영으로 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에 결국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법적 투쟁과 국회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리 사학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39년간 이어져온 고입 선발고사가 올해 폐지됐으며 초중학교에서만 시행되던 무상급식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전북 정치권이 관계부처 등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유성엽 교문위원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과 서남대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순에는 여기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복지부의 경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립대를 통해 서남대 캠퍼스에 의대와 간호대, 농생명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가 암 환자가 잇따라 나온 익산 장전마을에 대해 내일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1년간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주민 80명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10명이 암으로 숨졌다면서 인근 비료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나온 게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6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는 마을 인근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979년에 설립돼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하던 향토기업 BYC 전주 공장이 원단과 제단물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BYC는 주 생산 기지를 인도네시아로 옮긴 뒤 생산 물량이 감소하고 경영 수지가 악화돼 전주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통한 위탁 생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공장 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임대나 자재 창고로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평가에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중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는 5개 등급 가운데 3번째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 6개 시에서는 남원시가 다등급을, 나머지 5개 시는 라등급 이하를 받았습니다. 8개 군에서는 무주와 장수가 2번째 등급인 나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6개 시군은 다등급 이하를 받았습니다. 전주시민회가 오늘 시내버스 업체인 성진역의 경영진 3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이들이 성진여객이 500억 원의 빚이 있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로 들어와야 될 매출 채권이 피고발인들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독서실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독서실 운영자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 카운터에서 17살 비양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3도 등 2도에서 5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전주 9도 등 6도에서 9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